자, 그러면 사절에 있는 내용을 같이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그 1절에서 R2, R3 상에서의 벡터를 2절에서 좀 더 다양한 형태의 벡터 공간으로 확장을 했고요. 그리고 3절에서 벡터 공간의 부분 집합 중에서 동일한 구조를 갖는 서브스페이스라고 하는 개념을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리니어 컨비네이션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우리말로 하면 1차 결합 혹은 선형 결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서브스페이스를 이제 구성을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벡터들의 1차 결합을 통해서 어떤 부분 공간을 이제 만드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일을 이제 하기 위해서 리니어 컨비네이션, 벡터들의 1차 결합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로부터 만들어지는 서브스페이스는 어떻게 생겼는지 하는 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이고, 참. 앞에서 우리가 그 세 개의 점 A, B, C가 주어져 있을 때 세 점을 지나는 평면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을 나타내는 식을 우리가 구했었죠. 자, 그 식은 다음과 같이 주어졌어요. 물론 U는 A에서 B로 가는 벡터였고요. V는 A에서 C로 가는 벡터. 그리고 우리가 이제 UV로 택하면 이렇게 됐었는데, 자, 이러한 경우 중에서 특별히 그 세 점 A, B, C 중에서 한 점 A가 원점인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A가 원점이면 위에 있는 식에서 SU 플러스 TV만 남겠죠? 그래서 이 식이 의미하는 거는 원점과 다른 두 점을 지나는 평면을 생각을 하고, 그 평면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을 나타내는 식이 되겠어요. 자, 근데 이 식을 보면은 U하고 V라는 벡터 두 개에다가 S하고 T라는 스케일러를 곱해서 두 개를 더한 꼴이죠. 자, 이러한 형태를 우리가 1차 결합이라고 부를 거예요. 자, 지금 이러한 1차 결합은 앞으로 우리가 얘기를 할 텐데 서브스페이스가 돼요. 자, 이 경우에 한해서 얘기를 한다면 SU 플러스 TV가 되는 모든 경우들을 다 모아둔 집합을 생각을 하겠어요. 모든 S, 모든 T에 대해서. S하고 T는 임의의 실수를 다 고려했을 때 그러한 X라고 표현되는 벡터들 전체의 집합은 R3의 부분 공간이 돼요. 자, 기하학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R3는 3차원 공간인 거고, 자, 그 안에서 지금 A가 원점인 거니까 원점을 지나는 어떤 평면을 생각을 하고, 그 평면 위에 있는 모든 점을 생각을 하는 건데, 혹은 평면 위에 있는 모든 벡터를 생각을 하는 건데, 그러한 평면 위에 있는 모든 벡터들 전체 집합은 서브스페이스, 부분 공간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물론 부분 공간이 된다라는 거를 이 경우에 한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해 볼 수가 있겠어요. 어떤 부분 집합이 부분 공간이 되는지 확인을 해보려면 세 가지를 확인하면 되죠. 뭐였죠? 첫 번째, 0벡터가 그 주어진 집합에 들어 있는가. 두 번째, 덧셈에 대해서 그 집합이 닫혀 있는가. 지금 말로만 하니까 좀 헷갈리려나? 자, 벡터 공간이 3절에서 했던 내용을 다시 쓰는 거예요. 벡터 공간 V의 부분 집합이에요. 부분 공간이 아니라 그냥 원소들만 갖고 있는 거죠. 자, 이 W가 서브스페이스가 될 필요 충분 조건은 세 가지를 확인하면 된다. 첫 번째, 0벡터가 이 W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두 번째가
W에 속하는 임의의 두 XY에 대해서 더한 것이 항상 포함이 되어 있는가? 덧셈에 대해 닫혀 있는가? 세 번째, 스케일러 멀티플리케이션에 대해서 닫혀 있는가를 확인하면 되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조건을 이 경우에 3차원 공간상에서 원점을 지나는 평면 위에 있는 벡터들의 모임을 W라고 두고 세 가지를 확인하면 되죠. 1번 원점 들어가 있죠. 여기서 그 0벡터가 결국 원점에 해당하는 걸 테니까 1번 되고, 2번 원점을 지나는 평면 위에 있는 두 점 혹은 두 벡터를 더해도 그 평면 위에 있겠죠. 왜냐하면 SU 플러스 TV 형태들을 더하더라도 여전히 같은 형태가 되기 때문에 스케일러 멀티플리케이션도 마찬가지. 자, 그래서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이 확인이 가능한데, 자, 이 얘기는 이 경우에만 한해서 특별히 성립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성립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 1.5에 가서 정리 1.5에 가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확인을 할 거예요. 자, 지금 여기서 등장한 형태 SU 플러스 TV라고 하는 형태가 U하고 V라는 두 벡터의 1차 결합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한 표현을 우리가 앞으로 자주 만나게 될 거고 벡터 공간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많이 사용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표현을 조금 더 일반화시키는 개념을 우리가 얘기를 하도록 하죠. 지금은 U하고 V 두 개의 벡터들의 1차 결합만 지금은 본 건데 좀 더 일반적으로 봅시다. 자,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정의를 생각을 하겠어요. 자, V라는 벡터 공간을 생각을 하고요. V라는 벡터 공간의 부분 집합 S를 생각하겠어요. 벡터들의 모임. 자, 그런데 공집합은 재미없으니까 S는 공집합이 아닌 집합을 하나 생각을 하고, 어떤 스몰 v라고 하는 벡터가 S에 있는 벡터들의 1차 결합이다 라는 표현을 앞으로 쓸 건데, 이런 표현을 언제 쓸 수 있냐면 쓸 거냐면 V라고 하는 이 벡터가 S에 적당한 U1, U2, UN이라는 벡터가 있고, 그 다음에 스케일러 A1, A2, AN이 있어서 V equal A1, U1 플러스 A2, U2 점점점에서 AN, UN 내 꼴로 V를 표현할 수 있으면, 표현할 수 있는 벡터 U1, U2, UN S에 있는 그런 벡터가 있고, 그 다음에 스케일러가 있으면 스몰 v가 S에 있는 벡터들의 1차 결합이다 라고 얘기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리니어 컨비네이션이라는 용어의 정의예요. 자, 이때 물론 이제 S에 있는 벡터들의 1차 결합인데, 특별히 이 경우에는 U1, U2, UN을 가지고 스케일러 멀티플리케이션 한 다음에 더해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U1, U2, UN의 1차 결합이다 라는 표현도 쓸 거예요. 뭐 자연스럽죠? 자, 이때 이런 1차 결합으로 표현할 때 앞에 있는 개수들을 뭐라고 부를 것 같아요? 답이 나왔네. 좀 이상한 질문이었네요. 그죠? 앞에 있는 스칼라들을 개수라고 부르겠죠? A1, A2, AN을 영어로 coefficient, 개수라고 부르겠어요. 주어진 1차 결합, 리니어 컨비네이션의 개수라고 부르겠다. 네. 자, 1차 결합, 어떤 집합에 있는 벡터들의 1차 결합 혹은 그 몇 개의 벡터들의 1차 결합이라는 용어를 우리가 약속을 한 건데, 잘 보여요? 뒤에서? 이게 스크린으로 볼 때랑 다르게 조금 흐릿한 것 같아서. 자, 이 정의로부터 항상 성립하는 한 가지 사실을 생각을 해보겠어요. 자, V가 어떤 벡터 공간이 되든지 상관없이, 그리고 S가 V의
어떠한 부분 집합이든 상관없이 그 난 empty면 그러면 0벡터는 S에 있는 벡터들의 1차 결합이 되겠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죠? 자, 0벡터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스칼라 A1, A2, AN 혹은 U1, U2, UN 벡터들을 찾을 수 있으면 되는 건데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을까요? S가 어떤 거든 상관없이. 자, 0벡터는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스칼라 0 하고 임의의 벡터 X가 있으면 S에 있는 벡터 아무거나 하나 잡아요. 공집합이 아니라고 그랬으니까 최소한 하나 있겠죠? 어떤 걸 잡더라도 스칼라 0하고 그 벡터를 곱하면 0벡터가 되죠. 그죠? 따라서 S에 있는 벡터들의 1차 결합이 되는 거죠. 0벡터 자체는. 너무 뭐 클리어한 얘기예요. 그래서 리마크를 우리가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자, 이 리니어 컨비네이션의 그 의미를 뭐 좀 구체적인 상황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다음을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여기는 몇 가지 그 음식들 뭐 애플 버터부터 와일드 라이스까지 그 이러한 음식들 아마 100g일 거예요. 100g 안에 들어가 있는 비타민 함유량을 갖다 지금 나타낸 표인데 물론 단위는 조금씩 달라요. 뭐 B1, B2 이런 것들은 밀리그램 단위였던 것 같고요. A는 조금 단위가 달랐던 것 같은데 이렇게 지금 들어 있는데 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그 벡터로 한번 나타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애플버터 같은 경우는 다른 거는 관심 없고 앞에서 얘기한 비타민 A, 비타민 B1 이런 것들만 관심을 갖는다면 비타민 함유량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비타민 벡터를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겠어요. 지금 보면 애플버터가 여기서 첫 번째 줄이에요. 여기 있는 값을 그냥 하나씩 가지고 와서 컬럼으로 쓴 거죠. 자, 하나의 벡터로 그러면 이러한 성분을 표현할 수가 있는데 자, 앞에 있는 그 컵케이크, 코코넛, 커스터드 파이 등등 해가지고 이런 것들과 와일드 라이스의 이러한 비타민 벡터를 생각을 해보니까 다음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표를 보고서는 이제 잘 찾으면 등식이 성립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어요. 자, 근데 이러한 꼴이 지금 우리가 방금 얘기한 뭐예요? 1차 결합이죠. 즉 앞에 있는 4개의 음식들의 비타민 벡터의 1차 결합으로 와일드 라이스의 비타민 벡터를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다른 건 관심 없고 비타민 함유량에만 관심이 있다면 와일드 라이스가 없는 경우에 앞에 있는 4개의 음식을 가지고 와일드 라이스를 대체할 수 있겠죠. 자, 이러한 것처럼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활용해서 어떤 벡터를 다른 벡터들의 1차 결합으로 대체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한 용도로 우리가 1차 결합들을 활용을 할 거예요. 네. 우리가 그 다음에 생각해 볼 문제는 시간이 여유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대략적으로만 얘기를 하죠. 조금 전에 리니어 컨비네이션이 무엇이다 라는 약속을 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벡터 공간을 공부하다 보면 어떤 벡터가 어떤 다른 벡터들 1차 결합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그러한 작업들을 필요하고 그리고 그러한 그 1차 결합이 된다라는 걸 알았을 때 구체적으로 그러면 개수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찾고자 하는 그러한 그 문제들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려고 해요. 자,
근데 이러한 문제를 풀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연립방정식이 등장을 하는데, 그래서 연립방정식과 이 선형대수, 벡터 공간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간단한 이그젬플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를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자,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3차원 공간 R3에 있는 벡터 2,6,8이라는 벡터가 있는데, 이 벡터가 R3에 있는 다음에 다섯 개의 벡터 U1부터 U5까지를 생각을 해서 이 5개 U1부터 U5의 1차 결합으로 268을 나타낼 수 있을까? 혹은 2,6,8이 U1, U2, U5의 1차 결합일까를 판단하고 싶어요. 자, 이러한 문제를 여러분들이 해결하고자 한다면 결국 무엇을 물어보는 문제냐면, 앞에서 1차 결합의 정의를 생각을 해보면 결국 다음 식을 만족하는 개수 A1, A2, A3, A4, A5가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를 의미하는 거죠. 다음 식을 만족하는 개수 A1부터 A5가 존재하면 yes, 1차 결합인 거고, 그렇지 않으면 1차 결합이 아닌 거죠. 자, 그런데 이것을 만족하는 A1, A2, A4, A5가 존재하느냐는 성분별로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 성분은 2가 되는데요. 왼쪽을 보니까. 오른쪽에서 첫 번째 성분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벡터의 스케일러 멀티플리케이션과 벡터의 덧셈을 생각을 해보면, 자, A1, U1에서 첫 번째 성분은 A1 곱하기 1이죠. 그 다음에 A2, U2에서 지금 여기 A2, U2에서 첫 번째 성분은 마이너스 2, A2가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성분을 우리가 쭉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계산을 해서 성분별로 비교를 해보면 다음 식을 얻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연립방정식을 해결하는 문제로 귀결이 된다. 네. 자, 시간이 다 된 것 같으니까 일단은 도입만 이렇게 하고요. 다음에 계속 진행하도록 할게요. 수고 많았습니다.